불법에 따른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.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.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가 더 탐사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.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. 네,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, 그 자택 집 앞까지 가서 이 이른바 손잡이에 대해서 불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줬는데요. 이게 지난날에 생각해 보면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 한 달가량 미행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커지기도 했었고, 근데 그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 탐사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. 더군다나 민주당의 이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이런 더 탐사랑 같이 협업했다고 하면서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가짜 뉴스 의혹들을 쏟아내갖고 문제가 벌어진 바도 있었죠.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더 탐사 같은 매체들이 도를 넘고 선을 넘는 행위들을 계속 저지르게 되고,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있게 되는데 그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법적 질서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고,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지 않겠습니까? 정치적인 입장, 맥락들 다 빼고 나서 누가 뭐래도 법을 위반한 잘못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용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,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더 탐사가 이제 가정집에 찾아가서, 물론 저는 뭐 한두 번 초인종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보통 이제 그렇게 취재를 하니까.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예컨대 가정의 평안함을 이렇게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취재 행위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취재 간행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.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국무회의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럼 그 전에 검찰총장 하실 때 지난 조국 전 장관 따님 있잖아요. 그분이 혼자 사는 방에 언론사 기자들이 가서 막 두드리고 그랬잖아요. 그 혼자 여학생 혼자 있는 남자 기자들이 가서 그때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죠? 그때는 왜 얘기 안 하시고 이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, 대체?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 이게 잘못됐고 정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야죠. 왜 그렇게 과도하게 취재를 하고 여학생 혼자 있는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? 이거 하지 마라. 이거 불법적이다. 처벌해야 된다. 검찰총장 계실 때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 진실성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차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가 법으로 어떤 부분을 규제할지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건 저는 동의해요. 동의하는데 그 전에 했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왜 검찰총장 시절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한동훈 장관 연관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,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응, 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된 거잖아요.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관산업 경제가 또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태. 그 더 나아가서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쇠구슬 테러를 했던 불법적인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가 있고, 지금 일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운송되지 못해서 휘발유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니까 그 피해 여파가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누군가를 볼모 조치 삼아서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게 되고, 근데 그 볼모 조치가 결국 국가의 경제, 국민의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 활동, 이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, 특히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3년 연장이라고 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열어놨지만 불법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게 됐을 때 그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므로 여기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정부 입장에서는 강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.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데요. 2004년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입법화가 됐을 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고, 맞습니다. 그때도 똑같이 화물연대 파업을 한 차례 겪은 다음에 당시 이제 노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했다. 이제 여권에서 근데 왜 이러느냐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예컨대 지금 6월에 한번 파업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화물연대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6월에 파업 끝날 그때 합의를 했잖아요. 그래서 파업을 접었거든요. 그 당시 합의한 내용이 일몰제에 대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의가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럼 왜 그 사이에는 얘기를 안 한 거냐는 거죠. 왜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죠. 거의 5개월이죠. 지금 11월이니까. 그 기간 동안 논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때까지 안 왔을 거겠죠. 근데 지금 12월이 뭐 일몰제가 되니까 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 안전운임제에 대한 법적 규정 자체가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화물연대 측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대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은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 상황까지 왔을 거냐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파업이 옳고 그러냐. 저는 뭐 파업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. 불법 파업은 아니에요. 파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 불법적 행동을 하면 그건 나쁜 거고 처벌해야 되지만 파업한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거든요. 그 부분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된다. 그래서 저는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.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업무 개시 명령을 했지만 우리는 했으니까 이제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화물연대와 정부 측이 계속 대화를 해서 가능한 한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양측이 다 합의하고 양측이 좀 더 물러나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너무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. 지금 그 부분이요. 왜 합의를 그때 해놓고서 5개월 동안 왜 진척이 없고 가만히 있었냐?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?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건 아니죠. 분명하게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것 아닙니까? 그리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거고. 하지만 자금이 현재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 보건대 화물연대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. 화주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그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는 어렵지만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연장에 대한 중간책들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. 하지만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.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강행한다라고 나서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국민 경제와 국가 삶을 볼모로 잡아서 이 파업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까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업무 개시 명령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. 네. 오늘 오후에 뭐 또 2차 노정 협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좀 난항은 예상되지만 좀 진척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